네, 오늘은 우리 6단원 빛과 파동 단원에서 이제 빛까지는 우리가 다 배웠고, 네,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정의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현상을 현상이죠. 현상을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생겼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리적으로 네,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 뭐 체육 시간, 뭐 방과 후 시간 때 하는 우리가 피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피구. 네, 우리가 피구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피구 공을 한 사람이 네, 휙 던져요. 이쪽으로. 네, 던지면은 다른 사람은 손을 벌려서 요거를 공이 이제 이렇게 날라오면 여기서 받아야 되죠. 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던지는 사람이 뭐를 전달을 하는 거냐면은 공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공을 던지고 그 공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받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공을 던졌을 때 굉장히 세게 던져서 그걸 받았을 때 오 이런 느낌이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천천히 던져서 받을 때 좀 편했던 적도 있고 근데 이런 경험들을 해봤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요.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세게 던지고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강함을 느끼죠. 세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이거는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방법, 그러니까 약하게 공이 천천히 올 때는 에너지가 약하게 전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뭘로 전달을 한 거냐면요. 피구 공으로 전달을 한 거죠. 피구 공으로.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피구 말고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 있던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있는데 여기를 뭘로 이렇게 연결을 했냐면 줄로 연결을 합니다. 줄로.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줄을 이렇게 탁 튕겨요. 네, 줄을 튕겨. 근데 줄을 튕기면은 얘는 줄이 이런 식의 모양을 타고 결국 얘가 그 튕김을 전달을 받죠. 그쵸? 그리고 뭐 오른쪽 사람이 튕겼을 때도 역시나 왼쪽 사람이 받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한번 왼쪽 사람이 줄을 탁 튕겼을 때 오른쪽 사람까지 갔다가 다시 나도 그 느낌을 받고 네,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피구를 할 때의 상황에서는 에너지는 뭘로 전달을 했냐면 피구 공으로 전달을 했죠. 피공이라는 물체로 전달을 했는데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파동 역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 이 에너지를 전달을 할 때 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체가 전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단지 위아래로만 움직였을 뿐인데 위아래로 움직였을 뿐인데 오른쪽 사람이 에너지를 받는 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파동 현상에 대해서 파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파동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가 전달이 되는 과정이냐면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과정이다. 내가 줄을 튕겼을 때 그 줄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내가 그 에너지를 전달을 받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뭐 아래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줄이 여기에서 튕겼을 때 이 줄이 튕긴 요 지점이 오른쪽 사람에게 움직여지느냐? 근데 그건 아니라 줄을 던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줄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쪽 사람이 그 느낌을 전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물체를 전달을 받음으로써 에너지를 받는 방법, 그리고 물체를 전달받지 않고 파동의 현상으로 에너지를 전달받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단어들, 네, 우리가 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원. 네, 파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작 지점. 우리가 물결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잔잔한 수면에 돌멩이를 하나 딱 여기에 떨어뜨려요. 그럼 어떤 식으로 파가 생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좀 퍼지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다 한 번씩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 시작되는 요 지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매질. 매 때리는 거 아니고 매질 그거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매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파동을 전달하는, 네,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아까 요 위에서 줄을 가지고 뭐 줄넘기를 가지고 줄을 튕겼을 때, 이때는 뭐를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을 한 거냐면 줄을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을 했죠. 그럼 이때 파동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매질은 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물결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잔잔한 수면에 딱 떨어뜨렸을 때, 이거 물결파인데요. 어, 잔잔한 물에 돌멩이를 떨어뜨렸을 때 물이 동심원이라고 하죠. 동심원을 그리면서 막 파가 막 생기는데, 이때는 뭐를 통해서 파가 생긴 거냐면은 이때는, 네, 물을 통해서 생긴 거고, 이 물은 우리가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질. 결국은 파동을 전달을 하는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느냐.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지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지진. 네, 지진. 이때 지진이 일어날 때 생기는 파동을 우리가 지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진파의 매질은 뭐가 되냐면은, 네, 땅이 되죠. 땅. 네, 땅을 통해서 퍼져요. 네, 그리고 소리. 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은 목에서 성대의 떨림으로 일어나죠. 성대의 떨림으로 일어나고, 공기가 이것 때문에 성대의 떨림 때문에 공기가 떨리면서 소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들리는 거는 고막이 떨리면서 고막을 떨면서 소리가 나타나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고요. 이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공기가 매질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꼭 공기만이 매질은 아니고요. 우리 액체 성분 그리고 고체인 것들도 매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 이제 귀 대고서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 누가 탁 쳐. 그러면은 여러분들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갑자기 확 깨져. 잠 깨면서 막 열받고. 네,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질이라고 하는 개념, 예,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전파,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은 결국은 무엇을 전달을 하는 거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다 써먹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자연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할 건데요. 요 아래 그림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려고 그려놓은 건데, 일단은 좀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 놓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파동 현상 같은 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요, 주변에서 주로 이제 아까 잠깐 지진 이야기 했었는데, 네, 지진에 의해서 땅이 이제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땅끼리 부딪히면서 이것 때문에 지진파가 나타나요. 땅을 통해서 파가 움직이게 되고요. 이제 P파, S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S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땅이 막 부셔지고 이런 일들이 붕괴되고 건물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네,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가장 흔하게 하는 뭐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도 같은 거 잘 보러 갈 수 있는데 바닷가가 가까워서 그래도 어, 선생님은 약 100km 정도 예전에 어렸을 때 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다를 봤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전에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파도 같은 현상, 네, 파도 네,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그런 현상들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제주도 아니면 뭐 절벽 같은 데가 파도에 의해서 막 물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그런 것들 역시 파동의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전자레인지의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그래서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파가 나오면서 이제 물 분자들을 얘가 이제 막 데워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에너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떨리면서 데워지는 에어리 올라가면서 데워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음파 현상, 초음파 현상도 있는데 우리가 초음파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음, 이제 태아 확인할 때, 아이 태어날 때 네, 그럴 때 많이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뱃속이나 이런 뱃속이란다. 저기 이제 그 배 아래쪽 부분, 네, 이 부분에 이제 초음파 대보면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적어 보면은 써먹는 첫 번째는 네, 지진, 두 번째는 파도,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 음식 데우는 거, 네 번째는 네, 초음파로 네, 뭐 태아 사진 찍는 거 아니면은 뭐 물속에 뭐 깊이 재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뭐 태아 사진 네, 사진 같은 거 촬영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할 때, 네, 매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의 움직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하얀색으로 그린 부분은 물결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막 이렇게 넘실 거리는 네,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공이 어디에 위치를 해 있냐면은 처음에 위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파동이 진행 방향을 우리가 이쪽으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 아래도 쓸게요.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우리가 놓고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물결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쪽 오른쪽이면은 물결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처음에 공이 여기에 있어요. 뭐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공이 처음에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파동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요만큼 한번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요만큼. 그러면은 이만큼 이동을 했으면 공은 어디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위치를 할 수밖에 없죠, 이쪽에. 이쪽에. 그러면은 지금 처음 위치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처음 위치보다는 1번 위치, 2번 위치.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계속 움직입니다. 파동이. 네, 파동이 계속 움직이는데 계속 다시 따라 움직이네요. 네, 여기까지 일단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움직였으면은 얘는 더 내려갔죠. 이만큼으로. 잘 돼야 되는 이렇게. 네, 여기까지 더 갔죠. 그럼 이때 3번 위치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갔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파동이 움직입니다. 공까지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공까지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서 4번 갑니다. 4번 이렇게 쭉 움직였어요. 이만큼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보니까
얘가 뭐를 탔냐면은 오르막길을 탔어요. 오히려 오르막길을 탔고 이때는 오히려 공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4번 위치는 공이 올라오게 된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리죠. 그리고 같이 움직이네요.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계속 더 움직이죠.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여기까지 움직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이 물결을 타고 더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냐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5번 위치는 지금 물결을 타고 더 올라왔죠. 그러면 더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아래쪽 물결을 타고 더 내려오고 그리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를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지금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결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요 공은 여기에 있는 공은 아래쪽으로 갔다가 혹은 위쪽으로 갔다가를 반복을 하더라. 공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따라가지를 않아요. 따라가지를 않아.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파동의 진행을 물결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네, 여기에 있는 물결파가 여기에 있던 물이 처음에 있던 물이 여기 오른쪽으로 다 진행을 한 게 아니고 물은 단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단지 파동은 생겨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실넘실 전달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파동이 진행을 할 때 파동이 진행을 할 때 파동이 진행을 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뭐만 한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진동한다. 네, 진동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파동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